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요 천옥견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여당은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를 견제하려고 달려들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인수위를 잘 꾸려가지고 성공적으로 정말 국정을 제대로 밑그림을 그려갈 것이냐, 이게 기본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다 누가 하냐면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박근혜 MB 정부,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내 사람 쓰는데 굉장히 치중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역 할당하고요, 여성 배려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존의 인사 관행을 윤석열 후보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라는 아주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도들을 보니까 말이죠, 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공명정대하게 하라, 논공행상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상당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능력주의를 제1원칙으로 했다,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끓이겠다. 그래서 논공행상 이런 여지도 차단하고 그야말로 현장 경험, 그러니까 책상머리 앞에서 탁상 공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를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수위원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에 치중한 깜짝 인물, 이런 건 뭐라고 그러죠, 선발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예컨대 문재인 정부 초반에 피우진 여성 이 예비역 중령을 영광급 출신으로 처음으로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했어요. 이런 식의 깜짝 인사 절대 안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혜 당선인도요, 이 돌직구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벤트를 지향하고 보여주기식 인사쇼를 하지 않겠다.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전 인사입니다. 지금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인수의 인선을 전부 다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민생 문제에 관해서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김은혜 대변인도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정체 공개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참고적으로요, MB는 7일, 박근혜는 18일 만에 인수위를 끓이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 작업도 속도감 있게 하되 확실하게 진행한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요, 사상 최초로 인수위 단계부터 정부의 공식 인사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2017년도 3월에 인수위법이 개정돼가지고 중앙인사관장, 기관장에게는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시스템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내부에서는요, 별도의 인사검증팀 설치도 지시해서, 여기에는 주진우 변호사가 과거에 민정실에서 인수위 인사 검증 문제를 한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 과거에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인선팀에 배치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고 또는 주문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일정 중에 굉장히 참 놀라운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한강 반포공원 아시죠? 뭐 저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바람도 쐬고 뭐 산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우리 그 반포 한강공원에요, 시민들이 많이 거기에 나옵니다.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오늘 직접 본인이 반려견 토리하고 토리를 데리고 산보를 하는 이 사진을 우리 당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 당선인이니까 사실 대통령이잖아요. 이 토리견 데리고 이게 산보까지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과감한 하나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속 시원하잖아요. 아주 화끈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당선인이, 김은혜 대변인이 공지를 냈는데, 윤 대통령 당선인이 오후 반려견 토리하고 한강공원 산책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기회를 가졌고, 항상 국민 곁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게 바로 당선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사진도 공개했어요. 검정 재킷, 그리고 토리와 함께 강변을 걷고 있고,
또 배설물도 직접 치우는 이런 사진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배설물 치우는 사진까지 공유하면서 멋진 일요일 풍광이다. 저도 집도 근처인데 우리 토리 만나게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또 상당한 친근감, 그야말로 가까이서 국민과 접하면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이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벌써 이 두 가지가 말이죠, 파격적 행보예요. 하나는 목도리 이 후드티를 입고 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전에 예고치 않고 기자 질문까지 상세하게 다 질의답변을 받았어요. 자, 이것도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요, 질의답변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묘 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말하자면 토리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국정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새로운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소통을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자꾸가 쌓아나가다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단순하게 뭐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으로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관저도 삼청동에서 한남동으로 옮긴다. 이런 거를 훨씬 더 초월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여가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큰 이슈로 터져 나와가지고 오늘 인수위에서도 이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당선된 11일 날 10날 확인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조은희, 전에 서초구청장 했죠, 조은희 의원이 갑자기 CBS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아주 불쑥 이슈로 던졌어요. 나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 물론 이 발언문에 반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꼭 말을 해야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조은희 의원이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지고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니까 또 말을 했는데, 이거 참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거짓말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언제 반대라고 했느냐? 예? 반대한 적이 없다. 대안을 제시했다. 아니, 이게 우리 국민을, 이게 딱 민주당식 발언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준 국민의힘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 자, 뭐라고 이제 이게 오늘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여가부 폐지 문제에 관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 여당이죠, 국민의힘에서 조은희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고 나니까 완전히 벌떼집 쑤셔놔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제대로 입장을 딱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조은희가 결국은 또 해명을 했는데, 나는 대안 제시했을 뿐이지 반대한 적 없다. 완전히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발언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겁난다 이거죠. 뭐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얘기했냐면, 여가부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예. 그리고 이미 인선 관련 이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에서도요,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요,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 반발도 세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를 물으니까, 저는 원칙을 세워놨고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보고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 할당, 여성 할당 문제에 관해서도 또 확실하게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고 식으로 해서는 절대 통합이 되지 않는다. 국민 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여성이나 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 통합, 이거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조은희는요, 뭐라고 오늘 변명을 했냐면요, 블로그 했어요, 블로그. 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까지 반박하고 있느냐? 한번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똑바로 봐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 전문 내용을 확인해 달라. 자, 인터뷰 내용 보면요, 반대라는 단어는 물론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지금 이제 상식이 되잖아요.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 이게요, 본인의 소신이라고 그랬어요. 소신. 자, 그러면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가부가 없어지면 높아집니까? 아니, 부총리급으로 높여야 격상해야 한다. 이 얘기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말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대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 제시가 이게 부총리급으로 올린다는 게 대안 제시예요. 대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부총리급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그게 대안이라고 조은희 의원이 주장한다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전제를 깔아야만이 성립하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누가 말을 정말 잘못하고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치사하게 이렇게, 솔직히 제가 생각이 좀 다른데 끝까지 가든가 해야죠. 이제 대통령 당선이 한 말이니까 겁나는 거죠. 살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어제, 그리고 만약에 대안 제시한 거다 그러면은 어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났거든요. 어제 난리 났을 때 바로 내가 언제 반대했냐, 대안 제시했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여가부는 바꿔야 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 뒤늦게 입장을 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봐도 당당하지 못해. 어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상당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당내 구성 뭐라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냐면,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맨 시작이 우리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가볍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내 구성원들이 이준석을 까든 말든 관계없고 선거 평가는 자유롭게 하고 다녀도 되지만 당선인의 이런 생각, 이런 거를 함부로 말하자면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 바로 혼란이 온다. 그것이 선거 직후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이거 오래간만에요. 이준석 대표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대안 제시했다 그러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비판하고 경고장 내리고, 그리고 김기현 뭐라고 그럴까요? 이 원내대표죠. 김기현 원내대표도 또 이 한마디 하고, 이럴 때 내가 반대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맞죠. 그래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어요. 이 공약 폐지 논란이 되니까 여가부는 편향된 페미니스트의 출세 도구처럼 보여졌다. 그러면서 이 부조 폐지가 여성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여성이나 가족 문제의 권익을 신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만의 자리먹기가 됐다.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는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의 일종의 출세 도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요, 여가부 폐지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이 문제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여성 정책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이고, 인수위에서 제대로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고, 그 대신에 공정한 경쟁이나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컨셉트로 이해해 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해서 이 정청래가 한마디를 또 했어요. 바로 여당 맘대로 그렇게 쉽게 한데,
그래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이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그게 그렇게 모든 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MB 인수 때도 폐지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이러한 지금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수세적으로 방어전만 치를 수는 없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이 민주당에 있고 대한민국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정치개혁, 민생법안, 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를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 대장동 특검도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가부 문제가 말이죠. 단순하게 우리 여권 여당안 우리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이걸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발언을 바로 조은희 의원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큰 숲을 봐야죠. 나무 하나 그냥 톡톡 튀는 발언을 통해서 인기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제 여가부 문제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확고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논란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수에서 처리되는 방향을 보면 그것이 이제 새 정부의 여가부의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여가부라고 하는 부처를 없애겠다는 것이지 여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기능은 현 정부에서도 더 발전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여가부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그다음에 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을 지른 당사자는 정식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변명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입장문을 내놓는 것이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행태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행태와의 차별화 이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알람을 통해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